아저씨, 저 이모가 서연이 밥에 수상한 걸 탔어요. 8살 김수진의 목소리는 심하게 흔들렸다. 아이는 말을 마치자마자 품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내 보였다. 투명한 병 속에는 정체 모를 액체가 담겨 있었다. 병은 절반가량 차 있었다. 그 순간 강민수는 세상이 멈추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손끝부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듯했다. 뭐라고? 강민수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수진이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너무 무서워요. 그래도 서연이가 아픈 건 바로 이것 때문일 거예요. 강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작은 병을 향해 뻗었다. 유리병을 받아들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지자 등줄기에 오싹 소름이 돋았다. 언제부터 이걸 본 거야? 그 이모가 우리를 집에서 쫓아낼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수진이의 커다란 눈망울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아이의 가녀린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강민수는 속에서부터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모든 비극의 시작은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겨울바람이 매섭던 그날. 그날 장례식장 앞들에는 검은 조기들이 찬바람에 힘없이 펄럭이고 있었다. 강민수는 태어난 지 16달 된 딸 서연이를 위태롭게 품에 안고 서 있었다.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아빠의 옷깃만 매만지고 있었다. 검은 넥타이를 조막만 한 손으로 매만지고 있을 뿐이었다. 소영아, 정말 미안하다. 강민수는 목이 메어왔다. 목소리는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흩어졌다. 아내 소영의 영정사진이 그런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산후조리원에서 갑작스레 닥친 산후풍. 의료진조차 손쓸 틈 없이 맞이한 비극이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이별이었다. 민수야, 기운내. 누군가의 따스한 손이 강민수의 어깨를 감쌌다. 바로 윤지혜였다. 소영의 대학 동기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던 그녀는 장래 내내 그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간호사였던 그녀는 우는 서연이를 능숙한 솜씨로 안아 올려 달래주곤 했다. 서연이는 내가 보고 있을게. 넌 어서 소영이 마지막 가는 길 배웅해줘. 지혜의 배려 덕에 강민수는 아내와 마지막 작별을 할 수 있었다. 시간을 온전히 가질 수 있었다. 그날 이후 지혜는 아주 자연스럽게 강민수의 삶에 스며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강민수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16달 된 서연이가 밤새 엄마를 찾으며 울부짖었지만 그는 분유 하나 제대로 타지 못했다. 그를 몰랐다. 기저귀를 갈아주다가 행여 아이를 다치게 할세라 손을 벌벌 떨어야만 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잘 나가는 IT 기업 대표라는 명함이 무색할 지경이었다. 제 아이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무능한 아빠일 뿐이었다. 서연이의 울음이 텅 빈 집을 가득 메울 때마다 강민수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다. 민수야, 내가 도울게. 그때부터 지혜는 매일같이 그의 집을 찾아와 서연이를 돌봤다. 간호사 출신답게 전문적인 손길로 아이를 안고 체온을 확인하고 이유식을 먹였다. 강민수에게 그녀는 구원자나 다름없었다. 없이는 단 하루도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정말 고맙다. 지혜야. 네가 아니었다면. 소영이 마지막 부탁이기도 했고 서연이는 내 친족 하나 마찬가지인걸. 지혜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그녀는 자연스레 강민수와 서연의 곁에 머무르기 시작했다. 몇 주가 흐른 뒤 지혜와 강민수 사이에는 어느새 미묘한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다. 슬픔이란 공감대 속에서 서로를 보듬었고
지혜의 지극한 정성에 강민수의 다쳤던 마음도 서서히 열렸습니다. 하늘의 소영이가 우리를 보면 어떨까? 분명 당신의 행복을 빌어줬을 거예요. 서연이에게도 엄마의 온기가 필요하잖아요. 지혜의 말에 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죄책감이 들었지만 현실적으로 그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2달 뒤, 지혜는 강민수의 집에 완벽히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옷장에는 그녀의 옷이, 화장대에는 그녀의 향기가 자리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더없이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서연이가 정말 좋아졌어. 전부 당신 덕분이야. 당연하죠. 제가 전문가잖아요. 지혜는 자신감 넘치는 말투였습니다. 실제로 서연이는 그녀를 잘 따랐고 밤잠을 설치는 일도 줄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강민수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지혜는 모든 면에서 전문적이었지만 그녀에게선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을 돌보는 모습은 환자를 대하는 간호사 같았거든요. 요즘 서연이 얼굴에 그늘이 진 것 같지 않아? 글쎄, 아직 엄마 빈자리가 커서 그렇겠지. 지혜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강민수는 홀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로 바빠지며 강민수가 집을 비우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지혜 혼자 서연을 감당하기는 벅찼습니다. 우리 가정부를 드리는 게 어떨까? 당신도 병원 일 시작해야지. 응, 좋은 생각이야. 솔직히 나 혼자 서연이만 보는 건 버거웠어. 지혜는 오히려 반기는 눈치였습니다. 24시간 육아의 현실은 생각보다 벅찼던 거죠. 며칠 뒤 가정부 면접을 보러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은주. 33살의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서 있는 8살 소녀는 딸 김수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은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혜예요. 이 집의 안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혜가 먼저 자신을 소개하며 나섰습니다. 박은주는 순간 보이지 않는 선을 긋는 듯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이쪽 경력은 어떻게 되세요? 지혜가 면접관처럼 물었고 강민수는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5년 전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그 후로 홀로 아이를 키우며 이 일을 계속해왔습니다. 박은주의 담담한 고백에 강민수는 낯선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에게서만 느껴지는 깊이였습니다. 수진이는 조용히 어른들을 살피고 있었어요. 지혜가 강민수 아저씨와 엄마를 보는 눈빛이 전혀 달랐습니다. 강민수에겐 한없이 다정했지만 엄마에겐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8살 아이의 감각이 그걸 놓칠 리 없었죠. 강민수가 수진이와 눈을 맞추며 무릎을 굽혔습니다. 네, 동생 좋아해요. 그 작은 대답에 강민수가 결심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바로 나와주세요. 강민수가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혜는 순간 표정이 굳었지만 이내 동의했습니다. 은주 씨, 잘 부탁해요. 서연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세심한 아이거든요. 지혜의 말에는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경고가 담겨 있었죠. 그렇게 박은주 모녀는 강민수와 지혜의 집에 들어섰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새 출발의 이면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튿날 아침 박은주 모녀가 짐을 들고 들어서자 집안엔 묘한 기류가 감돌았죠. 지혜는 새하얀 블라우스를 차려입고 이 집의 안주인은 자신이라 과시하는 듯한 태도였어요. 잘 오셨어요. 짐은 셋째 층 다락방으로 옮겨주세요. 지혜의 말에 박은주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죠.
다락방이란 말에 수진이는 엄마의 손을 더욱 세게 붙잡았어요. 강민수가 뒤늦게 나타나 미안한 기색을 보였죠. 아, 둘째 층 빈 방도 있는데 아닙니다. 다락방이 더 조용하고 편해요. 박은주는 손사래를 쳤어요. 괜한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였죠. 부엌에서 아침을 차리던 지혜는 박은주가 다가서는 걸 보고는 슬쩍 몸으로 막아서더군요. 서연이 이유식은 제가 챙겨요. 간호사라 영양. 성분은 제가 더 잘 알거든요. 네, 그러시군요. 박은주는 조용히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이 영 껄끄러웠습니다. 분명 가정부로 온 건데 할 일이 없다는 게 이상했으니까요. 출근을 앞둔 강민수는 두 여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그저 지켜볼 뿐이었어요. 지혜는 서연이를 품에 안고 있었고 박은주는 손둘 곳을 몰라 쩔쩔맸습니다. 은주 씨, 집안 청소랑 빨래 좀 맡아주시겠어요? 네, 그럼요. 박은주는 그제야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죠. 드디어 할 일이 생긴 게 다행이었습니다. 어린 수진이의 눈에는 이 집 모든 게 신기하기만 했죠. 으리으리한 거실과 넓은 마당, 또 서연이라는 꼬마 동생까지도요. 하지만 윤지혜라는 아줌마는 어딘가 불편했어요. 수진아, 이 집에선 조용히 다녀야지. 서연이가 놀라잖아. 지혜는 단호한 목소리로 타일렀어요. 수진이는 떠들지도 않았는데 왜 혼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박은주는 집안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서연이를 지켜봤어요. 16달 된 아기라고 하기엔 얼굴에 그늘이 져 보였습니다. 해맑게 웃거나 옹알거리는 법도 거의 없었죠. 혹시 서연이가 원래 이렇게 차분한 편인가요? 박은주가 어렵게 입을 떼자 지혜가 매서운 눈초리로 그녀를 쏘아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서연이는 원래 얌전한 아이예요. 애들이 다 시끄러워야 정상은 아니잖아요. 점심때가 되자 지혜는 어김없이 서연이 이유식을 챙기기 시작했죠. 박은주가 돕기 위해 다가서자 지혜는 손으로 막아섰습니다. 괜찮아요. 서연이가 입이 짧아서 제가 해준 것만 먹어요. 그래도 제가 배워두면 그러실 필요 없어요. 맡은 청소나 빨래에만 신경 써주세요. 지혜의 목소리는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박은주는 속이 답답했지만 꾹 참을 수밖에 없었죠. 저녁 6시 정각. 강민수가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지혜는 서연이를 아는 채 그를 반갑게 맞았죠. 오늘 일은 힘들지 않았어? 괜찮아. 우리 서연이는 하루 종일 잘 지냈고 은주 씨 덕분에 집이 아주 깨끗해져서 좋네. 지혜는 이런 식으로 박은주의 역할을 딱 정해두려 했지만 강민수는 딱히 개의치 않는 눈치였어요. 저녁 식사 자리엔 어색하고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죠. 지혜는 강민수 곁에 앉아 주도적으로 대화를 이끌었고 박은주와 딸 수진이는 그저 맞은편에서 조용히 밥을 먹을 뿐이었죠. 서연아, 우리 아빠 오셨다. 아빠한테 가볼까? 지혜는 서연이를 자연스럽게 강민수에게 안겨주었어요. 서연이는 아빠를 보고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즘 아빠를 못 알아보는 걸까? 설마요, 그저 졸려서 그런 거겠죠. 수진이는 밥을 먹는 내내 어른들의 분위기를 살폈어요. 윤지혜는 오직 강민수에게만 대화했고 저와 엄마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게다가 서연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딘지 모르게 서늘했어요. 저 이모, 정말 서연이를 예뻐하는 게 맞을까? 아이 특유의 직감으로 불길함을 감지했습니다. 시작했어요. 지혜가 안고 달래보았지만 아이는 계속해서 울어댔습니다. 얘가 왜 이럴까? 평소엔 밤에 떼쓴 적이 없는데
지혜가 어쩔 줄 몰라 하자 박은주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지혜는 괜찮다며 거절했지만 서연이의 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박은주가 아이를 넘겨받아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서연이는 이내 고요해졌습니다. 어떻게 순식간에 이렇게. 지혜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자신이 해내지 못한 일을 박은주가 해낸 사실이 영 불쾌했죠. 강민수는 고마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주 씨. 비결이 뭐예요? 별거 아닙니다. 아이들이 가끔 낯선 품을 찾을 때가 있거든요. 박은주의 겸손함이 섞인 대답에 지혜의 심기는 더욱 불편해졌습니다. 그날 밤 지혜가 강민수에게 넌지시 물었어요. 은주 씨,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서연이한테 관심이 과한 것 같아. 그런가? 그래도 부모니까 아이 돌보는 게 당연한 일 아닐까? 아니, 내 말은 뭔가 선을 넘는 기분이야. 마치 자기가 서연이 엄마라도 되는 것처럼 굴잖아. 강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지혜의 말이 마음에 걸리긴 했습니다. 한편 다락방에서 박은주는 수진이를 눕히며 복잡한 심경을 다스렸어요. 윤지혜의 노골적인 적대감이 버거웠지만 서연이만큼은 온전히 돌봐주고 싶었습니다. 엄마, 저 이모는 왜 우리한테 쌀쌀맞게 굴어? 수진이가 조그마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박은주는 딸아이의 머리카락을 넘겨주었습니다. 어른들도 서로에게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한 거야. 우리 잘해내자. 잠자리에 누운 강민수는 오늘 하루가 참 어지러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혜와 박은주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를 분명히 느꼈지만 그 이유를 짐작할 순 없었습니다. 혹시 지혜가 질투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은주 씨가 도를 넘는 걸까? 하지만 서연이를 달래던 박은주의 모습에서 느꼈던 그 안도감은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명의 어른은 저마다의 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지혜는 서연을, 박은주는 살림을, 강민수는 바깥일을 맡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이 위태로운 균형이 과연 얼마나 이어질지는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수진이만은 예외였습니다. 8살 아이의 맑은 감각은 이 집에 흐르는 불길한 기운을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윤지혜가 서연을 대할 때 스쳐 지나가는 그 미세한 표정의 균열을 놓치지 않았죠. 뭔가 이상해. 정말로 서연이를 아끼는 거라면 왜 저런 눈으로 볼까? 아이는 어른들보다 훨씬 날카롭게 진실의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집안의 기류는 한층 더 미묘해졌습니다. 박은주는 이미 집안 곳곳을 환하게 알게 됐고 강민수는 박은주의 세심함에 점차 길들여졌습니다. 한편 지혜는 여전히 서연의 일거수일투족을 쥐고 흔들려 했지만 박은주의 존재감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은주 씨 덕분에 서재가 몰라보게 깔끔해졌군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강민수가 칭찬을 건넸습니다. 박은주는 옅은 미소를 띄었으나 지혜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갔죠. 그게 그 사람 일인데 당연히 잘해야죠. 지혜의 목소리엔 날, 선,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박은주가 빨래를 널던 그 순간 서연이가 아장아장 기어와 그녀의 곁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겨우 16개월 된 아이가 제 발로 선택한 행동이었죠. 박은주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아이를 부드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우리 서연이 혼자서 여기까지 왔어? 그러자 서연이가 처음으로 박은주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티 없이 맑고 순수한 미소였어요. 박은주의 가슴 한편이 찡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지혜는 곧장 달려와 서연이를 낚아채듯 뺏어갔죠. 서연아, 혼자 다니면 어떡해? 위험하잖니. 그 말에 서연이는 지혜의 품에서 금세 울상을 지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해맑게 웃던 아이가 말이죠. 순식간에 시무룩해진 겁니다.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박은주가 조심스레 묻자 지혜는 싸늘한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아니요. 그저 서연이가 낯선 사람을 너무 쉽게 따르는 것 같아서요. 그게 걱정돼서 그럽니다. 강민수는 이 모든 순간을 조용히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지혜의 지나친 과보호와 박은주의 자연스러운 육아 방식 사이의 대조를 말이죠. 서연이가 누구의 곁에서 더 평온한지 점차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은주 씨와 있을 때 서연이 표정이 한결 밝아지는 것 같은데, 하지만 아직은 섣불리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지혜는 그의 연인이었고 박은주는 고용된 가정부일 뿐이었죠. 한편 수진이는 매일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윤지혜가 서연이 이유식을 만들 때마다 의문의 작은 병에서 뭔가를 넣는 것을, 그 이유식을 먹고 난 서연이가 유난히 얌전해진다는 것, 반면 엄마가 해준 음식을 먹으면 서연이가 훨씬 더 활기차진다는 사실까지. 이상해. 뭔가가 달라. 8살 아이의 직감이 끊임없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박은주 역시 미심쩍은 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만든 이유식을 먹고 나면 서연이의 컨디션이 늘 이상했거든요. 지나치게 깊이 잠들거나 깨어난 뒤 평소보다 심하게 보채는 등. 지혜 씨, 혹시 서연이 이유식에 따로 넣는 영양제라도 있나요? 박은주가 조심스럽게 운을 떼었습니다. 지혜는 순간적으로 당황한 빛이 역력했지만 이내 표정을 갈무리하고는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네, 소아과에서 처방해준 비타민이에요. 서연이가 몸이 좀 약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서연이가 갑작스럽게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허둥지둥 해열제를 먹이려 했지만 아이는 울며 보채기만 했습니다. 아무래도 병원에 가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박은주가 염려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이 평소와 달리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괜찮아요. 애들은 원래 가끔 이래요. 지혜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수는 다음날 아침 곧장 서연이를 데리고 소아과로 향했습니다. 박은주도 함께 따라 나섰지만 지혜는 병원 일을 핑계로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네요. 아이들에겐 종종 있는 일입니다. 의사의 진단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하지만 박은주는 꺼림칙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죠. 병원에서 돌아오던 길, 강민수와 박은주는 처음으로 단둘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눴죠. 은주 씨, 요즘 서연이가 제 눈에 어떻게 비치는지 부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려도 될지 행여 지혜 씨께서 마음 상하실까 염려돼서요. 괜찮습니다. 오직 서연이를 위한 일이니까요. 잠시 망설이던 박은주가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이가 지혜 씨가 만든 이유식을 먹고 나면 상태가 좀 이상해집니다. 이상하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죠? 갑자기 깊은 잠에 빠져들거나 반대로 극심하게 보채는 등 16달 된 아기의 평범한 모습이 아니에요. 강민수는 비로소 진지한 태도로 박은주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지혜만 믿어왔던 그에게 제3자의 냉정한 시선은 신선한 충격이었죠.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며칠만이라도 제가 이유식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직접 비교해 보자는 거였죠. 집으로 돌아가 강민수가 이 제안을 꺼내자 지혜는 예상대로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지금 제정신이에요? 박은주 씨가 대체 무슨 자격으로? 지혜야, 진정해. 단 며칠만 서연이 상태를 확인해 보자는 거잖아. 싫어요. 서연이는 제가 돌봐야 해요. 은주 씨는 하던 청소나 마저 해요. 지혜의 언성이 걷잡을 수 없이 높아졌습니다. 평소에 침착하던 그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수진이는 화장실에 가려다 부엌에서 무언가 수상한 행동을 하는 지혜를 목격했습니다. 작은 유리병에 든 투명한 액체를 스포이드로 빨아 올리고 있었죠. 저게 대체 뭐지? 왜 이 깊은 밤에 혼자서? 수진이는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지혜는 그 액체를 다른 병에 옮겨 담은 뒤 원래의 유리병은 손이 닿지 않는 높은 찬장 깊숙이 감췄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엄마에게 모든 걸 털어놓으려다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어른들이 과연 자기 말을 믿어줄까 덜컥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윤지혜가 아빠의 연인이라는 점이 아이를 더 망설이게 했죠. 혹시 내가 잘못 본 거라면 엄마랑 나는 이 집에서 그대로 쫓겨나게 될 거야. 하지만 아픈 서연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한편 박은주는 강민수의 허락하에 서연의 이유식을 직접 만들기 시작했죠. 지혜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지만 강민수의 결정이었기에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박은주가 만든 이유식을 먹은 서연이는 눈에 띄게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어요. 웃음이 늘었고 밤잠도 깊고 편안하게 잤습니다. 정말 확실히 다르군. 강민수는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목격한 지혜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통제권이 약해지는 동시에 강민수의 신뢰가 박은주에게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 씨, 은주 씨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것 같지 않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은주 씨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강민수의 반응은 이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은연중에 박은주를 감싸는 기색이 역력했죠. 이즈음 강민수는 제 마음속에 이는 미묘한 파동을 스스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를 향한 박은주의 꾸밈없고 따스한 모성애가 지혜의 계산적인 태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내가 지금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강민수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혜는 자신의 연인이고 박은주는 그저 가정부일 뿐인데 어째서 자꾸만 마음의 저울이 박은주 쪽으로 기울어지는 걸까요? 허나 이 감정의 소용돌이는 거대한 폭풍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진실은 아직 수면 아래에 잠들어 있었으니까요. 그 시각 수진이는 며칠째 밤잠을 설치며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윤지혜의 부엌에서의 수상한 몸짓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작은 약병, 정체, 모를 투명한 액체, 그리고 서연이의 기이한 반응들. 엄마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만약 내 생각이 틀린 것이라면 수진이는 곁에서 잠든 엄마의 얼굴을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입이 차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내쫓길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화장실을 가려던 수진이의 귀에 부엌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가 스쳤습니다.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여 다가가자 지혜가 그 작은 유리병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지혜는 스포이드로 투명한 액체를 빨아들여 또 다른 작은 병에 조심스럽게 옮겨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병을 냉장고 가장 깊숙한 곳에 감췄습니다. 원래의 유리병은 높은 찬장 속 다른 양념병들 사이에 교묘하게 숨겨 넣었습니다. 이건 분명 정상이 아니야. 대체 왜 저걸 숨기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전보다 훨씬 더 예리한 눈으로 서연이를 살폈습니다. 지혜는 간밤에 준비해둔 듯한 이유식을 서연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평소보다 한두 방울 더 들어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서연이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어찌나 깊이 잠들었는지 강민수가 안아 올려도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나 깨어난 아이는 평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자지러지게 울었습니다. 역시 그 액체 때문이 틀림없어 수진이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한편 박은주는 딸 수진이가 부쩍 밤에 잠을 설치고 낮에도 어두운 표정을 짓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입술을 달싹이면서도 끝내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진아, 혹시 여기서 지내는 게 힘드니?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수진이는 애써 고개를 저었지만 박은주는 딸아이의 마음속에 무언가 묻어둔 이야기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한편 지혜는 수진이가 자신을 맴돌며 살피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부엌에서 이유식을 준비할 때면 등 뒤에 꽂히는 그 아이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요즘 왜 자꾸 이모 주위를 어슬렁거려? 지혜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수진이를 쏘아보듯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으로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글쎄, 이모한테 궁금한 거라도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렴. 지혜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무렵 강민수와 박은주 사이에는 따스한 신뢰와 애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를 함께 보살피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두 사람의 마음의 거리도 자연스레 가까워졌습니다. 은주 씨 덕분에 우리 서연이가 한결 편안해졌어요. 천만에요. 오히려 제가 서연이 덕분에 배우는 게 더 많습니다. 박은주의 겸손함에 강민수의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그것은 지혜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온기였습니다. 지혜는 강민수와 박은주가 가까워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특히 강민수가 점차 박은주의 말을 더 믿고 따르는 듯한 모습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 씨, 저 은주라는 사람, 자기가 꼭 서연이 엄마라도 되는 것처럼 굴지 않아요? 그런가요? 그냥 아이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것 같던데요. 아니, 그게 도를 넘는다고요. 고용된 사람이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 잖아요. 강민수는 지혜의 날 선 반응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박은주의 헌신적인 모습이 고맙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수진이는 지혜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지혜는 베란다에 나가 목소리를 낮춘 채 누군가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하고 있어. 아주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해. 아이는 계획대로 반응 중이야. 예상했던 대로 수진이는 숨죽여 엿들었다. 지혜가 언급한 아이가 서연이란 걸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가정부가 끼어들어 조금 성가셔졌지만 곧 처리될 테니까. 그날 저녁 지혜는 박은주를 조용히 불렀다. 은주 씨, 저랑 잠시 얘기 좀 해요. 네. 무슨 일이시죠? 요즘 민수 씨가 은주 씨를 지나치게 믿는 것 같아서요. 선은 지켜주셔야겠어요. 박은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지혜의 말투에는
분명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전 제 소임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 역할이 뭔지 잘 아시잖아요? 수지는 지혜가 제 엄마를 압박하는 모습에 더 큰 공포를 느꼈다. 이젠 정말 무언가 해야만 할 것만 같았지만 어찌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다. 엄마에게 알리면 우리까지 위험해질 거야. 그럼 난 어떡하지? 아이의 마음은 어지러웠다. 서연이를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은 깊어만 갔다. 며칠 뒤 수지는 결정적 순간을 목격하고 말았다. 지혜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액체를 이유식에 타는 걸 본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서연은 기이한 증세를 보였다. 한참을 깊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난 뒤 고열에 시달리며 그치지 않고 울어댔다. 강민수는 허둥지둥 병원에 가려 했지만 지혜가 막아섰다. 괜찮아요. 아이들은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수지는 직감했다. 이건 절대로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란 것을. 그날 밤 수지는 굳게 마음먹었다. 증거를 손에 넣어야겠다고. 지혜가 잠든 틈을 타 몰래 부엌으로 내려갔다. 높은 찬장, 깊숙한 곳에서 그 작은 유리병을 찾아냈다. 자꾸만 손이 떨렸지만 애써 용기를 냈다. 병 안에는 투명한 액체가 남아 있었다. 수지는 이것을 증거물로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다음 날 마침내 마지막 결심을 굳혔다. 엄마에겐 차마 말할 수 없지만 강민수 아저씨께는 알려야겠다고. 서연이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으니까. 두려워도 해야만 해. 서연이가 위험하잖아. 8살 소녀의 용기가 조용히 차오르고 있었다. 그날 오후는 여느 때와 같았다. 강민수는 거실에서 서연을 아기 의자에 앉혀놓고 이유식을 먹여주는 중이었다. 지혜는 급한 병원 일로 자리를 비웠고 박은주는 세탁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다. 서연아, 맛있어? 아빠가 손수 먹여줄게. 강민수는 다정한 목소리로 딸에게 속삭이며 이유식을 한 숟갈씩 입에 넣어주었다. 서연은 웬일인지 잘 받아먹고 있었다. 아빠가 직접 먹여줄 때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바로 그때 수진이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거실에 들어섰다. 주머니 속에는 그 작은 유리병이 들어있었다. 며칠을 고대하던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것이다. 강민수는 수진을 발견하고 반갑게 미소 지었다. 수진아, 이리 와서 서연이 좀 봐줄래? 하지만 수진의 얼굴은 평소와 사뭇 달랐다. 무겁고 심각한 기운이 얼굴에 가득했다. 아저씨, 그 이모가 서연이 밥에다가 이상한 약을 넣어요.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거실에 퍼졌다. 강민수의 손이 그대로 멈췄다. 이유식을 담은 숟가락이 허공에 멈춰 섰다. 뭐라고? 강민수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거의 속삭이는 목소리였어요. 수진이는 작은 유리병을 주머니에서 꺼내 건넸습니다. 이걸로 밤마다 서연이 밥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어요. 강민수는 그 유리병을 건네받았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담긴 병이 손바닥 위에서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 했습니다. 언제부터? 얼마나 본 거야? 여러 번 봤어요. 밤에 부엌에서 그걸 준비해 아침마다 서연이 밥에 넣는걸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어요. 8살 아이가 거짓말을 할 까닭도 그럴 능력도 없음을 강민수는 직감했습니다.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두려웠던 것이죠. 이 집에서 나가게 되면 갈 곳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강민수는 조용히 무릎을 굽혀 수진이와 시선을 맞췄습니다.
딸을 안전한 방으로 옮기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고맙다. 이렇게 용기 내줘서. 강민수는 지체 없이 박은주를 불렀습니다. 세탁실에서 나오던 박은주는 강민수의 굳어있는 표정을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은주 씨, 제 서재로 잠시 오시죠.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박은주가 서재로 들어오자 강민수는 문을 잠그고 수진에게서 들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문제의 유리병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박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저도 실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박은주는 그간 쌓아뒀던 의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지혜 씨가 준 이유식을 먹고 나면 서연이가 보였던 이상 반응들, 깊이 잠들거나 깨서 심하게 보채는 것들이요. 제가 만든 이유식을 먹는 날에는 아이가 괜찮았는데 지혜 씨가 만든 것만 먹으면 어김없이 상태가 이상해졌어요. 왜 제게 말씀 안 하셨어요? 확신이 없었고 그저 제가 예민한가 그런가 싶어서요. 강민수는 분노로 손이 떨려왔지만 애써 이성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지금은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됐습니다. 무엇보다 딸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으니까요. 이 액체의 정체부터 밝혀내야겠습니다. 그리고 지혜 씨가 오기 전에 모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우선 이 물건의 성분 분석을 의뢰해야겠습니다. 그러고는 강민수는 잠시 주저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은주 씨,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박은주는 강민수의 눈을 흔들림 없이 마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과 믿음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도와드려야죠. 서연 아가씨를 지켜야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이 순간 두 사람 사이엔 고용주와 가사도우미의 관계를 넘어선 끈끈한 신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도 보호해야 합니다.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강민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강민수는 곧바로 대학 동기이자 약사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준아, 아주 급한 부탁이 하나 있다. 이 액체 성분 좀 분석해 줄 수 있나? 너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왜 그래? 설명은 나중에 할게. 일단 만나자. 강민수는 유리병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챙겨 서둘러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박은주가 염려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지혜 씨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평소처럼만 행동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지만 2시간 뒤 강민수는 친구에게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거 수면 유도제 성분이야. 그것도 농도가 아주 짙은 성인용으로. 이런 걸 어린아이가 지속적으로 복용했다간 신경계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어. 대체 어떤 인간이 아이에게 이걸 먹인 거야? 친구의 말에 강민수는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어붙는 듯한 충격 속에서 집으로 향하는 내내 강민수의 머릿속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끔찍한 배신감, 그리고 박은주 씨에 대한 고마움이 마구 뒤엉켰습니다. 설마 지혜가 내 딸에게 독을 먹였을 줄이야. 애써 부정하고 싶었지만 모든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하게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증언, 박은주 씨의 예리한 관찰, 그리고 결정적인 성분 분석 결과까지. 강민수가 집에 도착했을 때 지혜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와 같은 해맑은 얼굴로 그를 맞았습니다. 민수 씨, 어디 다녀와요? 생각보다 일찍 왔네요. 좀 급한 볼일이 생겨서. 강민수는 간신히 평정심을 가장하며 대답했습니다. 지혜의 얼굴을 마주하자 속에서부터 분노가 들끓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서연이는 은주 아주머니가 보고 있어요.
오늘따라 컨디션이 좋아 보여. 지혜의 말은 너무나 태연했지만 이제 강민수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소름 끼치는 연기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박은주가 강민수와 눈이 마주쳤고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만으로도 두 사람은 모든 상황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그들 사이에 미묘한 기류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오늘 저녁 서연이 이유식은 제가 직접 만들어도 될까요? 박은주가 단호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서연이는 정말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박은주가 정성껏 만든 그 어떤 독성 물질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잠든 아이를 보며 강민수와 박은주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단순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고용주와 가사 도우미를 넘어 소중한 서연이를 함께 지켜야 할 동지가 된 것입니다. 수진이가 용기를 내주었으니 이제는 어른들이 움직여야 할 때였습니다. 강민수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굳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서 지혜의 가면을 완벽하게 벗겨내야 한다고. 만약 은주 씨와 수진이가 아니었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결과가 벌어졌을 겁니다. 고작 8살 소녀의 용기가 제 딸의 목숨을 구한 셈이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수는 더는 외로운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진실을 공유하는 든든한 아군이 곁에 생겼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강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그는 곧장 컴퓨터 앞에 앉아 지혜에 관해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명, 출신지, 졸업했다는 대학, 그리고 근무했다던 병원까지. 하지만 꼼꼼히 되짚어볼수록 모든 게 불분명했습니다. 왜 이제야 이런 의심이 드는 걸까? 강민수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맹목적으로 지혜를 믿었는지 통감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깊은 슬픔이 그의 눈과 귀를 모두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박은주가 조용히 서재문을 두드렸습니다. 커피 한 잔 가져다 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도 이리 와서 앉으세요. 강민수는 박은주에게 자신의 결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할 생각입니다. 지혜라는 여자의 과거를 샅샅이 파헤쳐 봐야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세요. 저도 예전부터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 생각하던 참이었어요. 박은주가 동의하자 강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혼자 짊어지기엔 너무 버거운 짐이었으니까요. 수진이는 좀 어떤가요? 아이는 괜찮답니까? 어젯밤부터 불안해하고 있어요. 혹시 들키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더군요. 수진이한테 정말 고맙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 사립탐정 김철로는 경력 20회의 베테랑이었죠. 강민수의 의뢰를 받은 지 단 이틀 만에 첫 번째 보고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윤지혜라는 이름으로 일했다는 병원들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구석이 한둘이 아닙니다. 어떤 점이 말입니까? 우선 근무기간이 전부 6달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퇴사 사유는 전부 개인 사정으로 동일합니다. 김철로는 파일을 펼쳐 보였죠. 지혜의 이력서와 실제 병원 기록 사이엔 미묘한 차이점들이 여러 군데서 발견되었습니다. 한편 박은주 또한 며칠 전부터 지혜의 일거수일투족을 꼼꼼히 관찰하며 기록 중이었죠. 그녀의 노트에는 지혜가 서연을 대하는 특정 패턴이 기록되어 있었죠. 서연 이유식 시간, 반드시 혼자서만 준비, 타인의 도움 거부,
서연의 컨디션, 지혜 담당 일엔 악화, 내가 돌본 날엔 호전. 지혜의 태도, 서연보다 강민수에게 관심이 쏠림. 사소한 조각들이었지만 맞춰보니 끔찍한 그림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김철호가 가져온 정보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죠. 윤지혜의 진짜 이름은 윤미경이었습니다. 지난 5해 동안 무려 3차례나 거주지를 옮겼더군요. 3번이나요? 그렇습니다. 매번 호랍이나 아내와 사별한 남자와 동거하다 헤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기묘한 공통점이 하나 있죠. 김철로는 사진 여러 장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모든 남성에게 어린 자녀가 있었고 그 아이들 모두가 원인 불명의 수면장애나 발달 지연 증상을 보였습니다. 순간 강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김철로는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들었죠. 부산에서 김영수라는 남자와 동거하던 시절의 일입니다. 당시 3살 배기 아들이 있었는데 아이가 갑자기 발달 지연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죠. 이에 김영수가 수상히 여겨 뒷조사를 시작하자마자 윤미경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이는 그녀가 떠난 뒤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박은주는 저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막았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 상황과 정확히 같은 패턴이군요. 바로 그 무렵 지혜 역시 집안의 기류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보는 강민수의 눈빛이 싸늘해졌고 박은주 또한 한층 더 조심스럽게 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민수 씨, 요즘 부쩍 바빠 보이네. 자꾸 밖에 나가고 말이야. 아, 회사에 일이 좀 많아져서. 미안. 강민수의 대답은 누가 들어도 영혼이 없었습니다. 지혜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죠. 결국 그녀는 박은주를 직접적으로 떠보기 시작했습니다. 은주 씨, 요즘 민수 씨랑 부쩍 자주 얘기 나누는 것 같던데. 맞죠? 서연이 문제로 나눌 얘기가 좀 있었어요. 서연이 일은 제 담당인 걸로 아는데요. 지혜의 목소리엔 날선 경고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은주는 등골이 오싹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꾸했죠. 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선을 넘으려는 뜻은 아니었어요. 한편 수진이는 어른들 사이에 무언가 계획이 있음을 직감했죠. 그래서 더더욱 주의를 기울여 지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지혜 이모 통화하는 거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며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말했어요. 박은주는 이 대화 내용을 지체 없이 강민수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는 지혜에게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의미했죠. 이처럼 절박한 위기 속에서 강민수와 박은주의 관계는 한층 더 끈끈해졌습니다. 서연이를 지켜내겠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고 서로를 향한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은주 씨, 정말이지 고맙습니다. 저 혼자였다면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인걸요. 저희 수진이를 보살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단순한 동맹 관계를 뛰어넘는 미묘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것 한편 김철로는 지혜의 옛 직장 동료를 찾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대구에 위치한 어느 소아과에서 같이 근무했던 간호사였죠. 윤미경 씨 말인가요? 그 사람 정말 기묘한 구석이 있었어요. 어떤 점이요? 아이들을 다루는 모습이 꼭 실험 대상을 관찰하는 듯 했어요. 감정이 메마른 사람 같았달까요? 그 간호사는 더욱 경악스러운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하루는 정체 모를 약물을 남몰래
희석시켜 보관하는 걸 목격했어요. 제가 캐물으니 개인적으로 쓰는 거라며 둘러대더군요. 조사가 진행될수록 거대한 음모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단독 범행이 아니라 특정 의료계 인사들과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소아과 의사 1명, 약사 2명, 그리고 여러 간호사가 조직적인 망을 구축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김철로의 브리핑에 강민수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어요. 대체 목적이 무엇일까요? 확실하진 않지만 아이들에게 약물 의존성을 유발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만드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모에게 접근해 재산을 편취하려는 속셈이겠죠. 그럴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박은주가 지혜의 방을 정리하던 중 서랍 가장 안쪽에서 의심스러운 서류 뭉치를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엔 강민수의 재산 명세와 보험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대체 왜 이런 걸 가지고 있지? 박은주는 침착하게 그것을 사진으로 남긴 뒤 강민수에게 알렸습니다. 지혜의 검은 속내가 명백히 드러나는 찰나였습니다. 모든 정황, 증거가 확보되자 강민수와 박은주는 반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에 바로 신고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직 물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지혜가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덮쳐야 해요. 어떻게 말이죠? 덫을 놓아야죠. 지혜가 또다시 서연이에게 그 약을 투여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해야 합니다. 박은주는 두려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를 구하기 위해선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강민수는 홀로 지혜가 모아둔 자신의 재산 목록을 다시금 훑어보았습니다. 배신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깊은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에 내가 너무나 무방비했구나.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곁에는 박은주와 수진이가 있었고 무엇보다 진실을 마주했으니까요. 수일 뒤 모든 채비가 끝났습니다. 김철로는 최종 조사 보고서를 마무리했고 강민수는 현장 검거를 위한 계획을 모두 마쳤습니다. 박은주와 수진이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준비를 했고 강민수는 지혜와의 피할 수 없는 마지막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때가 온 것입니다. 지혜의 정체가 무엇이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자신들에게 접근했는지 모든 것을 까발릴 시간이 다가온 것이죠. 며칠이 흐르자 지혜 역시 집안의 기류가 심상치 않게 변했음을 감지했습니다. 강민수가 자신을 대하는 시선이 전과 확연히 달라졌고 박은주 또한 이전보다 한층 그녀는 조심스레 다가갔어요. 민수 씨, 요즘 부쩍 바빠 보이네. 자꾸만 밖으로 돌고 회사에 큰 건이 있어서 며칠은 더 정신없을 거야. 강민수의 대답은 무심하게 들렸죠. 예전 같았다면 상세히 말해줬을 텐데 이젠 그저 대충 둘러대고 말았죠. 지혜는 불길했지만 무엇이 잘못된 건지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지혜는 박은주를 향한 경계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은주 씨, 요즘 민수 씨랑 꽤 자주 얘기 나누던데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아요? 서연이 돌보는 문제로 필요한 대화들이었어요. 서연이 문제는 제가 맡고 있잖아요. 은주 씨가 굳이 나설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요? 지혜의 말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박은주는 숨이 막혔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응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저 아이를 예뻐해서요. 문제는 지혜의 압박이 수진에게까지 향했다는 점이었죠. 수진아, 요즘 이모를 좀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 수진이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자신이 뭔가를 들켰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순식간에 엄습해 왔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런 거. 정말 할 말이 있는 얼굴인데 이모한테 뭐 숨기는 거라도 있어? 지혜는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싸늘했죠. 수진이는 겁에 질려 엄마에게로 도망치듯 달려갔습니다. 울먹이며 달려오는 수진이를 본 강민수는 더는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지혜야, 수진이한테 도대체 왜 그래?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그냥 얘기를 좀 하려던 것뿐인데. 얘기? 대화가 아니라 아이가 공포에 떨고 있잖아. 공포에 떤다고요? 너무 과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강민수의 달라진 눈빛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죠. 이 시점, 서연의 육아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신경전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오늘은 서연이 이유식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박은주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지혜는 즉각적으로 받아쳤어요. 괜찮아요. 서연이는 제가 해준 걸 제일 잘 먹어요. 그래도 가끔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지혜의 언성이 높아졌죠. 강민수가 그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음을 뒤늦게 알아챘지만 때는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지혜야, 왜 그렇게까지 나를 세우는 거야? 은주 씨도 서연이한테 잘해주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서연이가 워낙 까다로운 아이라서요. 지혜는 둘러댔지만 강민수의 시선이 전과 같지 않음을 직감했어요. 그건 명백한 의심의 눈초리였죠.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강민수는 얼버무렸어요. 자신의 의심을 전부 드러내기엔 아직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지혜는 강민수의 달라진 태도의 원인을 더 집요하게 파고들려 했습니다. 민수 씨, 혹시 누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라도 했어요? 무슨 말이야? 누가 뭘 모르겠어요. 그냥 요즘 당신이 예전 같지 않아서요. 강민수는 신중하게 대답했죠. 아직 지혜에게 모든 걸 털어놓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회사 일이 좀 꼬여서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마. 박은주는 지혜의 압박이 날이 갈수록 심해짐을 느꼈습니다. 특히 수진마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자 불안감은 극에 달했죠. 민수 씨, 지혜 씨가 저희 수진이에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주세요. 하지만 아이가 너무 겁을 먹었어요. 곧 모든 게 끝날 겁니다. 며칠만 더 힘내주세요. 강민수의 말에 박은주는 마음은 놓였지만 불안감은 여전했어요. 지혜는 자신의 의심에 일기를 받기 위해 시험을 하나 해보기로 마음먹었죠. 민수 씨, 우리 결혼하는 거 진지하게 얘기해보면 어때? 그 갑작스러운 말에 강민수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결혼이라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물론 갑작스럽지. 하지만 우리 서연이에게도 진짜 엄마가 필요하잖아요. 지혜는 강민수의 표정을 놓치지 않으려 살폈어요. 과거 같았다면 기뻐했겠지만 지금 그는 달랐습니다. 그의 얼굴엔 부담스럽다는 기색이 가득했죠. 결혼은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 같아. 왜죠? 우리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렇긴 한데 강민수는 그저 말을 흐릴 뿐이었습니다. 지혜와의 결혼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했지만 티를 낼 순 없었죠. 지혜는 그의 반응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자신을 옥죄어오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요. 한편 강민수는 박은주와 비밀리에 논의했습니다. 수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로 했죠. 앞으로 수진이는 무조건 제 방 근처에서만 놀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단둘이 있게 해선 절대 안 됩니다. 박은주 또한 강민수의 불안감을 통감하고 있었죠. 지혜가
숨통을 조여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정면 돌파가 막히자 지혜는 다른 수를 썼습니다. 우회하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은주 씨, 저랑 잠시 얘기 좀 해요. 네. 무슨 일이신지 요즘 수진이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혹시 집안에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지혜는 걱정 어린 말투로 박은주의 속을 떠봤습니다. 이상한 행동이라니요. 예를 들면 아무도 없을 때 제 방문 앞을 서성인다든가. 그 순간 박은주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수진이의 행동을 눈치챈 걸까? 그 나이대 아이들은 원래 호기심이 왕성하잖아요. 별 뜻 없이 그런 걸 거예요. 박은주는 애써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날카로운 눈빛은 이미 그녀를 꿰뚫고 있었죠. 아, 그런가요? 혹시 수진이가 뭔가를 보거나 듣기라도 한 건 무엇을 말인가요? 아니요. 제 말은 아이들이 어른들 대화를 엿듣고 오해하는 일도 흔하니까요. 말은 돌렸지만 그 속내는 뻔했죠.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날마다 팽팽하게 조여졌습니다. 지혜는 자신을 향한 음모가 진행 중임을 확신했고 강민수와 박은주는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었죠. 지혜의 의심을 피해 증거를 수집해야 했으니까요. 어린 수진이 역시 어른들의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를 느끼고는 한층 더 몸을 사렸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지내야 해?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조금만 더 힘내자. 그리고 강민수는 탐정 김철로와 마지막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이제 그녀를 현장에서 덮칠 때가 왔습니다. 어떻게 움직일까요? 덫을 놓는 겁니다. 지혜가 서연이에게 또다시 약을 먹이는 그 순간을 잡는 거죠. 하지만 너무 위험한 계획 아닙니까? 은주 씨와 수진 양은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옮겨둘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이 나타나 모든 걸 목격하는 겁니다. 강민수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집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죠. 모두가 각자의 계획을 숨긴 채 다가올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지혜는 두 사람의 수상한 낌새의 실체를 파헤치려 애썼고 강민수와 박은주는 최후의 작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오직 수진이만이 이 모든 소용돌이가 어서 끝나길 순수하게 바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닥쳐올 운명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다음날 아침 강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기상하여 준비를 마쳤습니다. 준비를 마쳤죠. 모든 것을 끝장낼 오늘 부엌에서 지혜가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려왔죠. 지혜야, 오늘 부산에 급한 볼일이 생겼어. 부산이요? 갑작스러운 말에 지혜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강민수는 태연하게 자신의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큰 계약건이 터져서 늦어도 내일 저녁엔 올 거야. 은주 씨가 있으니 괜찮아. 지혜 당신도 도와주고. 사실 강민수는 박은주에게 미리 계획을 일러두었거든요. 그는 지혜의 눈을 피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수진이랑 같이 장 보러 나가세요. 늦게 들어오셔도 괜찮아요. 지혜가 뭔가 시도하면 그때 나타날 겁니다. 박은주는 불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끄덕였습니다. 수진이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이죠. 수진아, 오늘 엄마랑 재밌는 데 가자. 어딘데요? 그건 비밀. 대신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강민수는 커다란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죠. 지혜가 현관문까지 나와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서연이는 잘 돌볼게요. 고마워. 그럼 내일 보자. 강민수는 차를 몰고 떠나는 척했지만 실은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차를 대고는 걸어서 다시 집 근처로 잠입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사립탐정 김철로가 미리 확보해둔 감시 포인트였죠. 강민수가 떠나자 지혜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압박감에서 해방된 듯 했죠. 보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걸 확실히 끝내야 해. 지혜는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얼굴이었습니다. 박은주와 수진이의 오후 외출 소식을 들었으니 그때가 바로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오후 2시 박은주와 수진이가 집을 나섰고 마침내 지혜는 서연이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서연아, 이제 우리 둘만 있네. 서연이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늘 보여주던 가식적인 온기 대신 차가운 계산이 번뜩였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걸 해봐야겠어. 지혜는 망설임 없이 부엌으로 향했고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수면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강민수는 집 건너편 창문을 통해 지혜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봤고 김철로가 설치한 소형 카메라도 그 모든 장면을 기록했죠. 담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평소보다 훨씬 큰 유리병을 꺼내들었고 곧 스포이트로 많은 양의 액체를 빨아 올렸습니다. 액체를 빨아 올려 서연이의 이유식에 섞어 넣었습니다. 저 정도의 양이라니. 강민수는 전율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돋았습니다. 그만한 양은 태어난 지 16달 된 아이에겐 충분히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지혜는 이유식을 저으며 혼잣말을 했죠.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야말로 확실히 끝내야지. 그래야 그 가소로운 것들이 더는 방해하지 못할 테니.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더는 위선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비로소 그녀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민수도 결국은 내게 기댈 수밖에 없을 테고. 지혜는 독이 든 이유식을 들고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가 이유식을 입에 넣으려는 찰나 강민수가 소리치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지혜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혜는 경악하며 손에 든 이유식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이유식에선 기묘한 약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챘습니다. 민수 씨, 언제 왔어요? 방금. 그건 됐고, 이 이유식에 도대체 뭘 탄 겁니까? 강민수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심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뭘 넣다니요? 늘 하던 대로 했을 뿐인데. 지혜가 황급히 둘러댔지만 강민수의 시선은 이미 부엌 싱크대 위 문제의 유리병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럼 저건 뭡니까? 강민수가 턱짓으로 유리병을 가리키자 지혜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아, 저거요? 저건 그냥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아, 그래요? 그럼 우리 서연이한테도 좋은 거겠군요. 강민수가 차갑게 말하며 유리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안 돼요. 지혜가 비명을 지르며 강민수의 손에서 병을 낚아채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죠. 바로 그 반응이 모든 것을 실토하고 있었으니까요. 역시 당신이었군. 강민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지혜는 더는 발뺌할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민수 씨, 이건 오해예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오해? 감히 내 딸에게 독을 먹이려 한 게 오해라고? 그 말과 함께 강민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가 혼자 읊조린 모든 말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것도 오해입니까? 이윽고 녹음기에서 지혜 자신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확실히 끝내야지. 그깟 가정분연들이 날 막을 순 없어. 같은 섬뜩한 독백들이었죠. 그 순간 지혜의 얼굴에서 온화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언제부터 눈치챈 거지? 수진이가 전부 말해줬습니다.
당신이 밤마다 저지르는 짓들을요. 그 어린 것이. 지혜의 목소리는 완전히 돌변해 있었습니다. 가식 뒤에 숨겨왔던 차갑고 계산적인 본 모습이었죠. 언제쯤 알아챌까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꽤 쌤 떴네. 당신 정말 멍청하군요. 어째서 내 딸에게 그런 짓을 한 겁니까? 아이가 아파야 아빠가 내게 더 매달리게 되니까. 그래야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잖아요. 지혜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자신의 끔찍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군. 그럼요. 부산에서도 대구에서도 늘 이 방법이 제일 잘 통했거든. 지혜는 마치 대단한 무용담이라도 늘어놓는 듯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 같은 남자들은 참 다루기 쉬워요. 아내 잃고 제정신이 아닐 때 천사처럼 다가가주면 100이면 100 다 넘어오거든.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민수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생각했죠. 지금은 완벽한 증거를 남기는 게 우선이라고.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활짝 열리며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모든 것은 강민수가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경찰이 지혜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윤지혜 씨, 아동학대 현행범으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네? 체포라니요? 지혜는 눈이 동그래졌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차고 넘쳤으니까요. 당장 변호사 불러요. 이건 함정이라고. 지혜가 악을 쓰며 발버둥 쳤지만 그저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집으로 돌아온 박은주와 수진이는 눈앞의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찰차에 실려 연행되는 지혜의 모습 때문이었죠. 엄마, 지혜 이모가 왜? 괜찮아, 수진아. 이제 다 끝났어. 우린 이제 안전해. 박은주는 수진이를 품에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강민수 역시 두 사람에게 다가와 상처받은 모녀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수진아, 정말 고맙다. 내 용기 덕분에 아빠가 서연이를 지킬 수 있었어. 그 말을 듣고서야 수진이는 참았던 안도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악마가 사라진 집은 거짓말처럼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평화롭고 안온한 것이었습니다. 숨막히는 긴장감이 아닌 가족이 되찾은 진정한 평온함,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서연이는 박은주가 만든 깨끗한 이유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무것도 넣지 않은 진짜 음식이었죠. 박민수는 박은주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야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죠. 박은주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진 지금 그들 앞에는 드디어 진짜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2달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어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이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기 때문이죠. 강민수는 정장 차림으로 박은주, 수진이와 증인석 가까이 자리했고 윤지혜는 차가운 수갑을 찬 채 피고석에 앉아 있었죠. 2달 전의 온화한 모습은 흔적도 없었어요. 그저 냉담한 눈빛으로 강민수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판사의 등장으로 법정은 삽시간에 정적에 휩싸였죠. 피고인 윤지혜의 아동학대, 상해 및 사기 혐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는 침착하지만 결연한 어조로 공소 사실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윤지혜는 지난 6달 동안 피해 아동 강서연에게 수면제를 몰래 투여하는 방식으로 아동을 학대했고 이를 통해 부친 강민수를 기만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노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최소 3차례의 유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강민수는 검사의 말을 들으며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다시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혜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죠. 피고인은 간호사로서 아이의 건강을 위한 의학적 판단에 따라 행동했을 뿐 어떠한 악의도 없었다고 말입니다. 더불어 제출된 녹음 파일에 증거 능력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이미 준비된 반박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지혜가 쓴 약물이 의학적 근거가 전무한 성인용 수면제라는 병원 감정서였죠. 첫 증인으로 강민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그는 침착하게 입을 열기 시작했죠. 처음엔 서연이가 자주 앓는 것이 그저 체질 탓이라 여겼습니다. 피고인이 간호사라는 말에 깜빡 속아 넘어갔죠. 하지만 수진이의 말을 듣고 지켜보니 피고인이 준 이유식을 먹고 난 뒤에만 아이의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그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호소력이 짙었죠. 변호인의 반대 신문이 이어졌지만 그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증인은 박은주였습니다. 그녀는 가늘게 떨리는 음성으로 증언을 시작했죠. 저는 가정부로 일하며 매일같이 서연이의 상태를 지켜봐왔습니다. 지혜 씨가 있던 날과 제가 돌본 날 아이의 상태는 극명하게 달랐어요. 지혜 씨는 언제나 홀로 이유식을 만들었고 누구의 도움도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그저 이상하다고만 여겼었죠. 박은주의 증언을 듣던 지혜가 싸늘하게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판사와 배심원단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8살 아이가 증인석에 오르자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떨지 말고 본 그대로만 이야기하렴. 판사의 다정한 격려에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혜, 이모가 밤에 부엌에서 조그만 병에 든 물을 서연이 밥에 타는 걸 봤어요. 얼마나 자주 봤니? 거의 매일 밤요. 그리고 서연이가 밥만 먹으면 정신없이 잠들거나 서럽게 울곤 했어요. 수진이의 천진한 증언에 법정은 순식간에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어서 소아과 전문의가 증인석에 서서 소견을 밝혔죠. 16개월, 영아에게 성인용 수면제를 계속 먹이는 것은 신경계 발달에 치명적인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투여량은 치료가 아닌 명백한 학대 행위입니다. 의사의 이 한마디는 지혜의 변명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재판이 이어지며 지혜의 또 다른 과거 피해자들이 증인으로 등장했죠. 부산에서 온 김영수 씨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제 아들 역시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윤지혜와 살 때 아이가 내내 아프다가 그녀가 떠나자마자 거짓말처럼 나왔습니다. 그땐 확신할 수가 없어서 신고할 엄두를 못 냈지만 이 사건을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유사한 증언이 잇따르자 지혜의 범행, 수법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드디어 지혜가 피고인석에 섰고 변호사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는 자기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전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다 아이를 위해서였어요. 그러나 검사의 날카로운 반대 신문에 그녀의 위선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인용 수면제를 쓴 겁니까? 그게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지혜의 변명은 횡설수설했습니다. 검사는 준비한 비장의 카드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혜가 혼잣말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과 사건 현장을 담은 사진, 그리고 그녀의 휴대폰에서 나온 강민수 재산 내역 조사 자료까지.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접근했으며 아이를 병들게 만들어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 했습니다. 결혼으로 재산을 편취하려던 최종 목적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변호인조차 더는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재판 중 지혜와 결탁한 의료진들 역시 기소되었습니다. 처방전을 허위로 발급한 의사와 약을 불법 공급한 약사들까지 모두 법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아동학대에 동참한 공범입니다. 검사의 일갈에 방청석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판사가 정숙을 명예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지혜에게 마지막 진술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참회를 기대했지만 지혜는 끝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 결백합니다. 이건 전부 오해일 뿐이에요. 오직 서연이를 위한 일이었는데 왜 저를 마녀 사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적반하장의 태도에 방청석은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고일이 밝았습니다. 판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윤지혜, 징역 8년에 처한다. 아동학대의 고의성이 뚜렷하며 상습적인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또한 일말의 반성조차 없어 중형을 피할 수 없다. 지혜는 판결에 경악하는 듯 했으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공범인 의료진들 또한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사에게는 징역 5해, 약사들에게는 각각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료인이 아동학대에 동조한 것은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입니다. 판사의 준엄한 꾸짖음에 그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법정을 나선 강민수는 기다리던 취재진 앞에서 짧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제라도 정의가 바로 서서 다행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서연이가 마침내 안전해졌다는 점입니다. 수진 양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이런 날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말에 박은주와 수진이도 곁에서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고요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기나긴 싸움이 끝나고서야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되찾은 순간이었죠. 이제 정말 다 끝났군요. 박은주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이제부터가 새로운 시작이죠. 강민수는 박은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이는 동생 서연이를 품에 안고 있었고요. 서연이는 해맑게 웃고 있었죠. 정의가 마침내 승리했으며 진실한 사랑이 거짓된 가면을 벗겨낸 순간이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같은 공간이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거실 창가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주방에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박은주는 앞치마를 두른 채 분주히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닌 이 집의 진정한 안주인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어느덧 9살이 되어 한층 더 어른스러워졌고 서연이 역시 건강하게 자라 어느덧 28개월이 되었습니다. 엄마, 서연이 일어났어요. 수진이가 계단을 내려오며 외쳤습니다. 서연이는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은 총명했고 행동은 활발했습니다. 끔찍했던 독성 물질의 영향에서 벗어난 아이는 정상적인 발달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아빠, 서연이가 강민수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예전처럼 기운 없이 보채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영락없는 건강한 28개월, 아기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강민수는 딸을 번쩍 안아 올리며 울컥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실로 기적 같은 변화였으니까요. 수진이는 이제 제법 큰언니가 다 되었습니다. 동생 서연이를 돌보는 솜씨도 눈에 띄게 늘었고 무엇보다 더는 예전처럼 동생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이리 와봐. 언니가 그림 그려줄게. 수진이가 크레파스로 알록달록 무지개를 그리자
서연이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박은주는 미소가 절로 지어졌죠. 우리 수진이 정말 다 컸네. 그럼요. 저 이제 진짜 언니잖아요. 수진이의 으쓱하는 표정에 가족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강민수 역시 크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1년 전에 그늘지고 막막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야 진정한 가장의 얼굴을 되찾았습니다. 회사 일은 적절히 조율하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대폭 늘렸습니다. 은주 씨, 아니, 여보. 강민수가 박은주를 보며 다정히 불렀습니다. 이제 은주 씨라는 호칭보다 여보가 훨씬 더 자연스러웠죠. 네? 왜요?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평범한 아침이 이토록 소중한 건지 미처 몰랐어. 박은주 역시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간의 모진 시간들을 이겨낸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강민수와 박은주의 결혼식이 어느덧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소박하지만 두 사람에게 의미 있는 예식을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드레스 보러 가는 날이 언제였지?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수진이도 같이 가서 화동 드레스를 골라야죠. 수진이는 자신이 화동이 된다는 사실에 몹시 신이 나 있었습니다. 엄마, 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드레스 입을래요. 결혼을 앞둔 어느 날, 강민수는 아내 소영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더는 슬픔이 아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소영이 있었기에 서연이가 태어날 수 있었고 그 서연이 덕분에 지금의 가족을 이룰 수 있었으니까요. 소영아, 내게 서연이를 남겨줘서 정말 고마워. 강민수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나지막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 그는 죄책감을 내려놓고 새로운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박은주의 마음도 그와 같았습니다. 5년 전 남편을 떠나보냈을 땐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이제 그녀에게도 새로운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여보, 우리 참 먼 길을 돌아왔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시련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로 이끌어준 거겠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지나온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이 가족의 이야기는 이웃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용감한 8살짜리 소녀가 끔찍한 일을 막고 한 아이를 구했다는 소식이 널리 퍼졌기 때문이죠. 수진이 덕분에 다른 아이들 역시 비슷한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지역 아동보호센터 또한 수진이의 용감한 행동을 높이 칭찬했습니다. 수진이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홍보대사로 위촉되기도 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윤지의 소식도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이제 강민수 가족에게 그건 지난 일일 뿐이었죠. 그 사람은 어떻게 지낼까요? 이제 우리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의 행복만 생각합시다. 강민수의 마음속에 더는 지혜에 대한 분노나 원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진정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침내 기다리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소박한 예식장에는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화려함 대신 진정한 축복과 사랑이 가득한 결혼식이었습니다. 박은주는 눈부신 순백의 드레스를, 수진이는 사랑스러운 연분홍빛 들러리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서연이는 조그마한 꽃바구니를 손에 들고 아장아장 걷는 모습이 모두의 미소를 자아냈습니다. 신부 박은주 양은 신랑 강민수 군과 그의 딸 서연 양을 평생 사랑하며 아끼고 보살피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신랑 강민수 군은
신부 박은주 양과 그녀의 딸 수진 양을 평생 사랑하며 아끼고 보살피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두 사람의 서약에는 단순히 부부로서의 약속만이 아닌 내 가족이 온전히 하나가 되겠다는 굳은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수진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모든 하객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9살 소녀가 씩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행복해요. 저에게 진짜 아빠랑 진짜 동생이 생겼으니까요. 1년 전에는 많이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우리 가족을 꼭 지킬 거예요. 수진이의 기특하고 다부진 모습의 하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부부는 신혼여행을 가는 대신 내 식구가 다 함께 제주도로 첫 가족여행을 떠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우리. 네, 이번에야말로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강민수와 박은주는 서로를 마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길고 힘겨웠던 시간을 견뎌내고 마침내 찾은 소중한 행복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더없이 건강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언어 발달도 또래와 같았고 언제나 밝게 웃으며 온 집안을 뛰어다녔습니다. 과거 윤지혜가 몰래 먹인 나쁜 것의 후유증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지금 행복해? 강민수가 묻자 서연이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행복해. 28개월 된 아이의 꾸밈없는 대답에 모두의 마음이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내 식구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함께하는 첫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 누구의 나쁜 마음도 담기지 않은 사랑 가득한 음식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깃든 따스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건배, 네 사람의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죠. 이제야말로 완전한 가족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든든한 큰딸이, 서연이는 사랑 듬뿍 받는 막내딸이 되었답니다. 강민수는 더없이 행복한 아빠가 1년 전 한 작은 소녀의 용기에서 비롯된 이 이야기는 마침내 행복한 결말을 맺었습니다. 거짓된 사랑이 진정한 사랑 앞에 자리를 내준 셈이죠. 앞으로도 이 가족에겐 크고 작은 시련들이 찾아오겠죠. 하지만 서로를 향한 굳건한 사랑과 믿음이 있기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테니까요. 결국 진실은 승리했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해냈습니다. 그리고 용감했던 8살 소녀는 자기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를 지켜낸 진정한 영웅이 된 것이었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시며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무척 궁금하거든요. 모든 분들의 가정에 따스한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